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오늘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벌어진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의 안전이 확보돼 연방의회가 다시 속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와 관련해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리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하며 탄핵론을 재점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다른 주에서도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인근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 근처에서 폭탄이 발견돼 대피하는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내에서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한 여성이 결국은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에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이자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치러진 조지아주의 연방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두 석 모두 승리하며 상원 다수석 지위를 6년 만에 탈환해 트리플 크라운을 이뤘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인당 $600의 현금 부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또 이달 말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도 선보였습니다. LA 카운티 내 최근 수주간 수천 명의 헬스케어 인력들마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카운티 내 병원들은 상태가 위독한 환자 치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계속 악화하며 하루 사망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오늘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워싱턴 DC 곳곳에서 시작됐으나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열린 지지 시위에서 연설하면서 승복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긴 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이 상하원 합동회의 개시 시간인 오후 1시에 맞춰 의회로 행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개시쯤 수백 명이 주변의 바리케이트를 넘어 의사당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었고 경찰의 제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의사당 외벽을 타고 오르는 장면은 물론이고 유리창을 깨 내부로 난입하는 시위대의 모습이 TV로 고스란히 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 절차를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공화당과 친트럼프 진영 인사들도 일제히 폭력 시위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로 역풍을 맞을까 봐 과격 시위대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이의를 제기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마저 난동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잇따라 선긋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합동회의 초반 애리조나주 선거 결과 인증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의사당 난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선거 결과 인증에 가장 반대하고 나선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폭력을 끝내야 한다며 경찰을 공격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은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갤러거 의원은 내가 2007년과 2008년 이라크에 파병됐을 때 이후로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며 중국 공산당이 편안히 앉아 웃고 있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현직 관리들도 폭력 시위대를 향해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라인스 프리버스는 이 사람들 중 다수는 국내 테러리스트일 뿐이라며 이들은 애국주의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범죄자이자 사고뭉치라고 규정했습니다. 현 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을 지낸 톰 보서트도 대통령은 여러 달 동안 근거 없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따라서 이날 의사당 포위 사태는 그의 책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다른 주에서도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뉴멕시코, 오리건, 미네소타, 조지아, 오클라호마, 유타, 오하이오, 캔사스주 등에서도 주의회 의사당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친 트럼프 시위대가 전국 각지의 주도로에 몰려들었다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CNN 방송은 미국 전역의 주의회 의사당 건물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깃발을 든 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와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등지에선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목격됐고 오리건주에 모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카메라를 든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뉴멕시코에선 수백 명의 시위대가 차를 타고 주의회 의사당 앞에 집결하자 의회 직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하이오주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와 반트럼프 시위대가 엉키면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회의가 곧 속개됩니다. 오늘 CNN 방송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의회 지도부가 의사당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 절차를 위한 합동회의를 오늘 밤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국방부와 법무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통화 이후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 총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밤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인용해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에 합동회의가 속개됩니다. 경찰과 주방위군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한 지 약 4시간 만에 의사당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이날 오후 1시에 합동회의를 열고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회의가 1시간가량 진행되던 무렵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는 바람에 긴급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로 트럼프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의회를 행진하기 전 지지 연설에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은 지지자들을 자극해 의사당 난입이라는 폭력 사태로까지 연결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시위를 요청했지만 곧바로 해산을 명하지 않은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평화 시위를 당부하면서 의회 경찰과 법 집행관을 지지해달라며 그들은 진정 우리나라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부상자까지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려 지금 귀가하라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 2시간 만에 해산 요청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선 여전히 불복 입장을 밝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를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도둑맞은 선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의회는 오후 1시부터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난입 사태로 인해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리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최종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에 대거 난입한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탄핵론을 재점화한 것입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퇴임이 2주밖에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미국 제조업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내각과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직 파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며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 주재에 나서긴 했지만 민주당의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펜스 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서 낀 채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곤란한 처지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 의회에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이자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충격적인 장면이며 민주적인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수치스러운 장면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대표한다. 이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교체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민주주의의 적들은 워싱턴의 끔찍한 장면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며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수장격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세계의 눈으로 볼 때 오늘 밤 미국의 민주주의는 포위된 것 같다며 이것은 미국이 아니고 대선 결과는 완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회에 난입해 의사당이 봉쇄됐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네, 현재 워싱턴에 있는 미 연방의사당에 난입했던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한때 상원 회의장을 점거한 것은 물론 하원 본회의장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의사당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장면과 의회 측 요원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총기를 겨눈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 경찰 당국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의사 일정은 전면 중단됐고 뮤리엘 바워 워싱턴 시장은 현지 시각 오후 6시부터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의회에서는 바이든 당선인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의원들은 대피했고 의사당은 봉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직전에 백악관 앞에 직결한 지지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됐는데 대선 불복 입장과 논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Vice President Pence has to do is send it back to the states to recertify, and we become president, and you are the happiest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사태가 격화되자 평화 시위와 함께 조속한 귀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위 해산을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폭거이자 반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to fulfill his oath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네,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한 상황인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갖게 돼 사실상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하게 된 건 10년 만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코로나19 극복 등 현안 대응과 대외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기업에 대한 증세와 탄소 중립을 표방하면서 재계에는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회의 상하원 합동회의가 시위대 난입으로 중단된 가운데 자칫 11월 3일 대선 결과를 담은 선거인단 투표 용지가 사라질 뻔한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는 오늘 오후 1시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1시간가량 진행되던 무렵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로 난입하는 바람에 휴회가 전격 선언되고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 의회 직원이 선거인단 투표용지가 담겨있던 함을 긴급히 챙겨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함에는 미국의 50개 주별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용지와 개표 결과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의회 직원이 알파벳 순으로 주별 개표 결과를 큰 목소리로 전달하면 의원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이미 공개돼 있긴 하지만 이 함이 사라졌다면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재계 리더들이 차기 대통령을 확정짓는 최종 절차인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BC 방송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예일대 경영대학원 제프리 소넨펠드 교수가 어제 가상 방식으로 진행한 33명의 최고 경영자 조사에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전국 제조업협회 등 친기업 단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의원들의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소넨펠드 교수는 조사에 응한 CEO는 금융과 제조, 제약 산업의 리더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내에서 총격을 받고 부상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총격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와중에 의사당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쏜 총에 가슴 부위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PR 방송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누가 이 여성에게 총을 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NBC 방송은 의사당 안에서 한 여성이 법 집행관의 총에 맞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인근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 근처에서 폭탄이 발견돼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몇 블락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RNC 본부 근처에서 수상한 장치가 발견돼 빌딩 내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관계자는 본부 외벽을 따라 외부 지상에서 파이프 폭탄이 발견됐으며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폭파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이날 본부 건물 근처에서 수상한 꾸러미가 발견돼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민주당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날 트럼프 지지자들 시위에 앞서 선제적으로 건물을 폐쇄했다면서 이번 일로 건물에 있던 일부 보안 요원과 필수 요원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귀생당 감사의 달 건강지킴이 대세일. 면역력을 높여주고 악성세포를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 귀생당 명품 후코이단. 간, 신장, 췌장을 동시에 잡아야 당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방간신구. 만성피로 무기력하고 만사가 힘드십니까? 원기회복의 황제의 보약 공진단. 지금 전화주세요. 2138-843333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요. 여러분, 보험회사, 주치의 선생님, 메디컬 그룹 중에서 가장 신중히 선택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메디컬 그룹입니다. 전문의 허가서 리퍼를 메디컬 그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리퍼 신속하게 100% 해드립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실력과 속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파워와 함께 하십시오. 융자나라 대표 알렉스 킹입니다.
2020년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너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돈, 명예가 우선이 아니라 이젠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새해엔 대한국인 모든 분들이 건강이 지켜지고 사업은 물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는 밝은 한 해가 되시길 융자나라를 대표해서 기원합니다. 새해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2020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남한옥구소에 많은 응원과 격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함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1년 남한옥구소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선 침뜬병원 강병선 원장입니다. 어느덧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희망과 뚝심의 소띠해 2021년입니다. 새해 그 어느 해보다도 뜸으로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강병선 침뜬병원이 힘껏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이팅!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아주의 연방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장악함에 따라 오는 20일 취임할 바이든 당선인의 입지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미국 조지아주 결선 투표의 개표 과정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당선인이 11,000여 표 차로 이긴 대선의 모습을 되풀이했습니다. 개표 초기 사전투표가 먼저 개표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앞서갔지만 선거 당일 투표와 지역표들이 더해지면서 공화당 후보들이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개표 막판 도시 지역에서 민주당 몰표가 쏟아지면서 극적인 막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목사이자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이 된 민주당 워녹 후보는 공화당 래플러 상원의원을 1.2%포인트 5만여 표 차로 이겼습니다. We were told that we couldn't win this election. But tonight, we proved that with hope, hard work, and the people by our side, anything is possible. 33살의 전직 언론인으로 현재 최연소 상원의원이 된 민주당 오소프 후보는 공화당 퍼듀 상원의원을 더 근소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무소속을 포함해 50석, 공화당과 같은 상원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당연직 상원 의장이 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캐스팅 보트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됨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반면 래플러 상원의원 또한 패배를 승복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이번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면서 공화당은 내용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3분입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대권은 물론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에서 이 민주당 후보 2명이 공화당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죠.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고요. 네. 또한 아무도 예측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조지아주를 생각하시면 그동안에 이제 보수 또한 이제 공화당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난 수십 년간 공화당 정치인들이 계속 재선을 해서 그 조지아주를 지켜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정말 놀라운 투표율 또한 이제 흑인 유권자 그리고 또한 민주당 젊은 유권자 그리고 아시안 유권자들이 많이 놀랍게 투표에 참여를 하면서 이 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이러한 민주당 내의 뿔뿔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액션들, 특히 11월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선거 부정선거, 그리고 이러한 뭐 음모론, 각종 음모론, 특히 조지아주의 선거 시스템의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공화당을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더 플러스로 적용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에 아무튼 뭐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게 됐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많은 한인분들이 일단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시는 게 추가 부양책 또 현금 지원 액수가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확실히 이번 이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연방 상원은 이제 50대 5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취임식을 할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되는데, 이번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크 슈머 민주당 이제 상원의원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법안을 통과할 법안은 $2,000 경기 부양책 그 지원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만큼 아마 2,000불이 이제 굉장히 그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벌써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다시 한번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이제 1월 20일부터는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제 아마 2,000불이 통과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은 벌써 600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1,400불일지 아니면 600불 플러스 2,000불이 나올지 아직 그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추가 부양책 외에도 전반적인 이민이나 뭐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 때와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이제 엑스펙테이션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이 공화당 다수당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조금 더 중립된 그 정책들을 이끌어 갔을 텐데요. 하지만 일단 연방 하원 또한 이제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이제 백악관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특히 마이너리티 커뮤니티, 우리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다른 그런 커뮤니티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뭐 이민 정책이나 아니면 제2의 제3의 경기 부양책, 더 큰 그 체크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조금 더 이제 파격적인 뭐 인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이 될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져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조지아주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공화당 텃밭이죠. 전통적으로 2명 민주당 후보가 이번에 다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졌는데, 어떤 점이 조지아주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지아주의 유권자 성향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결과 데이터를 보면요. 일단 가장 놀라웠던 게 지난 11월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 안 한 10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등록을 하고 투표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해프닝이고요. 네. 왜냐하면 대선이 사실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뭐 보궐선거 또한 대통령 선거가 아닌 선거는 사실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를 보면 거의 대선과 비슷하게 굉장히 놀라운 투표율을 보였고, 거기 안에서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리티, 아시안 유권자, 그리고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높은 그 숫자로 이제 투표를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2명의 상원의원 후보, 4명의 상원의원 후보에게 포커스를 댔지만 거기에 세 번째 레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조지아주에 있는 커미셔너 레이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공화당 유권자들도 공화당 후보에게만 투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가 갈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공화당 유권자들도 로컬 캐니디트, 그 커미션 캐니디트는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면 상원 후보들에게는 민주당 후보에게,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네게티브 임팩트를 줘서 민주당에게는 더 큰 도움을 주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바이든 당선자의 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해서 회의가 중단이 되고 또 의원들이 대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뭐 이번 일을 좀 예상은 하셨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물론 이런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한 워싱턴 DC에서도 시위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이분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돌변을 해서 미 국회 의당을 이제 들어가서 거기다 낙서도 하고 깨트리고 이러한 장면은 저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은 이 캐피톨에 있는 지역의 경찰이 굉장히 포스가 큰데 그 경찰 인력으로도 이분들을 컨트롤하는데 부족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이제 예상을 못했고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모든 책임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시고 하루 종일 놀란 가슴을 지금 쓸어내리시느라 아마 아직도 진정이 안 된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위가 아니라 네. 반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나와서 이제 이런 랠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시위대에게 우리는 도둑 맞은 선거다. 대선 불복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캐피털에 걸어가서 더 시위를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통해서 아마 오늘의 사태가 이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이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특히 미 국회 의사당을 이렇게 뚫고 들어간 해프닝은 사실 미국 역사상 미국이 영국과 전쟁 181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네. 이뤄진 일이라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이제 대선 결과를 마지막으로 인준 작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낮에 있었던 이런 일 때문에 큰 반대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연방의회 무단 점거 그리고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에서의 승리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2020년 정말 많이 힘들었던 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얀 소의 해가는 신축년엔 온 세상이 건강하고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 모두 기쁨과 행복과 건강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셔서 1년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기지원 그룹의 앤드루 최였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323-686-1004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마칼국수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얀 소의 해라는 신축년엔 세상이 건강하고 깨끗해지길 소원합니다. 고객분들 모두 사랑, 기쁨, 행복, 건강 등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누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민산삼 한방병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었던 2020년도 잘 이겨냈고 새로운 2021년엔 더욱 잘 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알찬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경제를 진단해보는 경제전망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올 한 해 부동산 경기와 타운 경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주택시장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내외의 낮은 몰기지 이자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매물 부족 현상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치솟는 렌트비와 낮은 이자율은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 욕구를 강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이어진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을 단시간에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은 새해에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차압률도 주택시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 유시얼바인 경제학 교수인 영조 팜브리지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오늘날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금융위기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당시에는 주요 대도시와 많은 지역이 집값보다 모기지 액수가 더 큰 상황, 즉 깡통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이는 집값의 폭락을 유도했었습니다. 2020년에 기록적인 실업률에 반해서 주택 소유주의 에퀴리 부분이 최고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21년 주택시장의 전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보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은행의 몰기지 대출 기준도 새해에는 완화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오피스 빌딩과 상가,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은 올 한 해 전망이 어두운 편입니다.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회사들이 그 오피스 스페이스를 줄이고 반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그 반은 회사에서 나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플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의 큰 타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타운의 리테일 쪽에도 그렇고. 하지만 아파트 건물의 전망은 밝습니다. 최근 타운을 중심으로 럭셔리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다운타운 재개발과 맞물려 코리아타운의 주거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타운의 럭셔리 아파트의 렌트비가 다소 내려가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지로서 한인타운의 발전 가능성은 큽니다. 한인타운 경제 회복 속도는 주류 사회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활 패턴이 온라인 추세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한인타운으로서는 큰 도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성장한 우리 한인 경제가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현호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진행 중에 연방의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한인 의원을 포함한 연방의회 의원들은 폭도로 변한 시위대를 피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시위대 난입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일 의회에 난입해 의사당이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지자 난입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절차를 밟기 위해 합동회의를 벌이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무장한 시위대를 피해 의회 경찰의 도움을 받아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가주 39지구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 있던 자신을 비롯한 보좌관들은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를 점거한 폭도들을 향해 당장 이번 소요 사태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시작한 가주 48지구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폭력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며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을 규탄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6일 코로나 확진자와 최근 접촉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방금 전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시작하겠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의회 의원들의 대피를 도와준 의회 경찰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시 함께 대피한 가주 출신 연방 하원 의원들도 6일 일제히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현재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폭도들의 난입으로 움츠러들거나 뜰을 굽힐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시청에서도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집결해 초반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되다 후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했으나 체포된 인원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계속 악화하며 하루 사망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3,77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종전 기록인 지난달 30일에 3,750명을 뛰어넘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입니다. 입원 환자 수 역시 새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5일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3만 1,195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13만 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중증인 입원 환자가 늘면 통상 사망자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1일 2천만 명을 넘긴 지 나흘 만의 일로 감염자 100만 명 증가에 걸린 시간으로는 가장 짧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으로 1,600만 명으로 그리고 1,70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늘어날 때도 나흘이 소요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LA 카운티는 오늘 최근 일주일 새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인당 $600의 현금 부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이달 말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도 선보였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600의 현금 부양 지원금에 더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600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6일 연소득 $3만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가주 정부가 1인당 $600의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은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연방정부의 현금 부양 지원금과는 달리 가주정부의 지원금은 서류 미비자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주에서 약 40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주정부는 $24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지사는 오는 2월이나 3월경에 주정부의 현금 지원금 $600가 주민들에게 지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오는 금요일에 발표될 주정부 예산안에 주정부 차원의 현금 부양 지원 방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현금 부양금이 지급되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가주의 주민들은 연방정부가 지급한 $600에 가주정부가 지급한 $600까지 합해서 $1,200를 받게 됩니다. 주지사는 또 이달 31일에 만료되는 가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처가 연장되면 가주의 세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경우 렌트의 25%만 납부하면 퇴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달 연방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서명으로 확정된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에 따라 연방정부의 1인당 $600씩의 현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세청이 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한 Get My Payment 웹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IRS는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이 웹페이지에 접속해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Get My Payment 버튼을 클릭한 뒤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 주소,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각 개인별로 연방 현금 지급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IRS를 통한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마이더스 병원은 한국인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모든 주름에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빌로 팔자주름과 하안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마이더스 성형외과 가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고 왔대요.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714-522-5550.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귀생당 감사의 달 건강지킴이 대세일. 면역력을 높여주고 악성세포를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 귀생당 명품 후코이단. 간, 신장, 췌장을 동시에 잡아야 당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간신구. 만성피로 무기력하고 만사가 힘드십니까? 원기회복의 황제의 보약 공진단. 지금 전화주세요. 213-384-3333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37.80포인트 1.44% 상승한 3829.4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28포인트 0.57% 오른 3748.14에 거래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8.17포인트 0.61% 하락한 12,740.7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3만 1000선도 상회하는 등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 고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직전인 작년 2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 오른 50.6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텍사스산 원유가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3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6% 오른 53.9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800만 배럴 감소해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0만 배럴 감소를 큰 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가 2월에서 3월 하루 1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2.3% 떨어진 1908.6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뛰어오르면서 금 수요가 약해졌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일자리 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초기 이후 8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작년 12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12만 3천 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뒤엎은 결과입니다. 민간 고용 감소는 코로나19 공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1,940만 명이 한꺼번에 해고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후 미 기업들은 990만 명을 점진적으로 다시 고용했지만 겨울철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식당 실내 영업 등이 중단되면서 일자리 회복세가 다시 꺾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셧다운 제도입에 타격을 크게 받은 레저와 접객업에서 가장 많은 5만 8천 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견고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은 모든 참석자들이 최소한 현 수준에서 자산 매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의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을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고용과 물가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매입량은 유지하되 만기가 긴 채권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런 조정안에 긍정적인 위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연준은 일부 참석자들은 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거나 장기 국채 매입 비중을 늘리는 등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선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서 호의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오늘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트위터는 이날 폭력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 문제가 있다고 표시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들의 트윗을 리트윗하거나 좋아요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해야만 할 일을 한 용기가 없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는 좋아요를 누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하려고 하는 사람은 댓글을 쓰는 창으로 연결됩니다. 트위터는 12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제한 조치가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의 한 갈래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지만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이런 포근한 날씨는 다음 주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4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54도, 4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한국은 밤사이 눈이 내린 데다 섭씨 영하 15도 안팎의 북극발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1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5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0도, 습도 59%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커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